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겠다며 10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지원 대상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며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이른바 기본소득은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발표한 50조 원에서 2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경영자금 29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필요시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에는 17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원 범위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늘린 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칫 대기업이 휘청거릴 경우 중소기업 등이 연쇄 타격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인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나 면제 조치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긴급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주 3차 회의 때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을 결론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정부는 긴급 지원하기로 한 100조 원 가운데 약 42조 원이 불안감에 휩싸인 증시 등 금융시장 안정자금에 투입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주식시장은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양태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진 자금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은 모두 41조 8천억 원. 정책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2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편성하고 매입 대상에는 기업어음도 포함했습니다.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10조 7천억 원 조성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4조 1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어음 등 단기 자금 시장에도 7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국내 주식시장은 즉각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6% 오른 1609.97로 장을 마쳐 160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 역시 8.26% 동반 상승하며 480.4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16.9원 내린 1249.6원을 기록해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증시 안정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도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결국 현재 증시 불안의 답은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에 있는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외에도 장기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내년에 초슈퍼 예산을 짜기로 하고 편성 지침을 내놨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513조 원보다 많은 5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 투자 중점은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등 크게 4가지.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 등 3대 전략도 설정됐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스마트 상점 등 유통 인프라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과 신북방, 남방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도 지원 과제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스템도 보강합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과 첨단 장비 확충, 그리고 마스크와 같은 보건물자 비축 등이 목표입니다.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갑니다. 산업 전 분야에는 데이터와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이른바 DNA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핵심 품목 조기 자립화를 위한 자금도 투입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소득 하위 70% 확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시 등 고용 안전망도 촘촘해집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재량 지출 10% 의무 감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정책적으로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지침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